어, 소라쌤 안녕하세요. 경민이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 민선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은 관절, 임상에 대해서, 임상 특강으로 관절에 대해서 제가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 자료의 욕심이라는 게, 현복이 누나 안녕하세요. 네. 욕심이 또 나다 보니 자료를 첨가하면 자료가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게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200장 정도 되는데, 이거 아마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또 너무 시간에 쫓기니까 제대로 전달이, 한준이 안녕. 제대로 지금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는 대로 하고, 만약에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에 한 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는 순전히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뭐 관절의 어떤 생리적인 문제 그런 거 전부 다 뺐습니다. 그런 거 다른 데 가셔서 자료 찾아보면 충분하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침 놓는 부분, 뭐 추나 약침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안 하고요. 논문에 나와 있는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거 그런 걸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찬찬히 태우야 안녕 찬찬히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욕심내서 시간에 쫓겨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목표는 이제 총론을 오늘 하고 요통과 요추와 경추를 하는 게 목표인데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순수하게 여러분들 임상에 도움되는 걸 위주니까 그렇게 잘 보셔가지고 잘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자랑을 해야죠.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뭐 기존에 뭐 책을 본 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논문만 RISS에서 논문만 한방적인 그 다음에 이제 양방적인 논문을 또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이게 방대해져서 제가 저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전문가한테 들으시고 순수하게 한방적인 부분의 논문만 148편을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거 빼고 필요한 거는 제가 정리를 했고 필요 없는 거 빼고 임상적인 내용은 여기에 웬만한 건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저는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처방적인 부분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진료를 할 때 어느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영감을 주는 그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뭐 일일이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저의 어떤 강의를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힌트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자랑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론 부분을 좀 해볼게요. 이 총론 부분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완전히 머리에 있어야 환자를 봤을 때 응용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론 부분은 제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살아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음식과 호흡으로, 즉 요즘 말로는 에너지 대사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대사라는 것은 소화 시스템에서 보면 음식을 우리가 입에서 먹죠. 이 음식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네요. 내려와 가지고 위장을 거칩니다. 이 위장을 거쳐서 위장에서 분해가 된 다음에 소위 말하면 육부인 소장, 대장을 거쳐 가지고 이제 똥으로 나가는, 찌꺼기는 똥으로 나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음식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시스템은 바로 산소 흡입입니다. 이 흡입을 통해서,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 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뱉어내는 이 호흡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먹는 것과 호흡을 통해서 우리 인체는 혈관으로 피가 돌아다닙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는 이게 이 에너지 대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 에너지 대사를 우리 한방에서는 다른 말로 하냐면 3초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초. 네, 3초 상중하의 에너지 대사의 흐름을 우리 한방에서는 과거에는 3초라고 했고, 이 3초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현대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게 또 제 방법입니다. 그렇게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에너지 대사와 함께 저장을 하죠. 에너지 저장을 하는데 식물로 따진다면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고 이게 잎에도 저장을 하고 씨앗 종류, 줄기, 열매에도 저장을 하고 뿌리에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게 한의학에서는 이게 우리 인체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인해서 간이라든지 각 세포, 지방에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데 이거를 한방에서는 오장에 장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런 과거의 어떤 그런 개념과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과정은 생리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또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몸을 쓰면서 삽니다. 우리 몸을 쓴다는 거는 여기 보면 뼈도 있지요. 그 다음에 근육도 있지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신경, 혈관들이 모두 움직이고 삽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신경이 어떤 작용을 주면 민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쌤 안녕하세요. 이런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근골격계, 관절, 근육 요 부분인데요. 이런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활동에 쓰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지금까지 에너지 대사만 얘기했는데요. 노폐물 배출도 있죠. 지금 왼쪽에 여기 있는 거는 땀입니다. 땀 분비고 지금 여기에서는 대장으로 해서 우리 응가가 대장을 통해서 꿀떡꿀떡꿀떡 해서 이 나가는 대변 배출도 있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소변 배출도,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것 자체도 한방에서는 전부 다 3초라는 단어를 썼죠. 3초. 그런 단어를 쓰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장. 아까 이제 우리 인체는 오장을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표현이 간단하게 보면 오장자는 장정기 불사를 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를 저장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장은. 육부라는 것은 전화물이 부장이라. 이 육부라는 것은 에너지 생명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다빈이 안녕. 우리 새내기 한의사 안녕하세요. 생명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육부입니다. 3초는 음식과 호흡의 대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피혈, 육군고를 만들고 여기에 기혈이 환주부류 계속 순환을 돌고 하는 게 우리 인체의 생명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이 활동하는 인체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이 과정, 여기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들이 팔다리로 피혈 육군골로 인해서 팔다리로 전체적으로 뻗어나가는 이 과정에서 결국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로사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올라오셨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모든 관절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인체는 오장육부 3초의 작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즉 어려운 말 빼고 뭐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상, 즉 음식 칠정에 문제가 있는지, 외감에 문제가 있는지, 노곤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를 하라 이 말입니다. 즉 음식물에 의해서 음식물 섭취,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음식을 못 먹든 음식을 소화를 잘 못 시키든 해서 이 관절 쪽으로 기혈을 잘 만들어서 보내지 못하는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칠정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기울이 되거나 기함이 되거나 갇혀가지고 이런데 특정 부위 아닙니다. 갇혀가지고 순환되지 않는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어떤 외감, 찬 날씨, 어떤 여러 가지 날씨가 와서 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순환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노건을 통해서 너무 많이 썼는지, 너무 많이 써서 이 부위로 기혈이 갈 것이 없는지, 이거를 먼저 고려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 질환은 어깨를 가는 약들, 강황, 해동피, 계지 쭉쭉쭉쭉 넣으면 나을 것 같죠? 아닙니다. 먼저 우리 인체의 이 대사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상과 외감, 노곤만 치료하면 다 낫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이 내용을 해결을 하고 나면은 기혈순환이 이제 좀 순조로워집니다. 순조로워지면 그 어떤 특수한 어떤 특정한 관절들에 이미 손상이 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족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치료에 더 첨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첨가를 하는 거지, 무조건 어깨가 아프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우술두축, 모가 속단 요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파도 보중익기탕이 들을 때가 있고요. 어깨가 아파도 육미가 들을 때가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체를 보는 이 눈이 먼저 있어야만 이 병을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관절을 볼 수 있는 관절의 특징들을 같이 붙여서 해결을 하면 더욱 잘 낫겠죠. 기존에 있는 처방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관절의 특징을 전부 다 포함한 내용이라서 정작 써보면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의사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책을 쓰려고 하니 만약에 이런 내용까지 다 쓰면 책이 무진장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줄여놓은 거예요. 아마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아, 무릎 아프다고 하는데 평이산만 썼는데도 좋다더라. 어깨가 아픈데 보중이 기탕만 줘도 좋다더라. 이런 거를 아마 겪어본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게지탕을 썼는데 뭐 두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았다더라. 두통은 좀 얘가 좀 그렇네. 어깨 뭐 허리가 나았다더라. 작약감초탕을 썼는데 뭐 나았다더라. 이런 내용을 그냥 허투루 들으실 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혈 육근골. 이 부분, 피혈 육근골이라는 것은 결국 이 뼈에서부터 이 모든 어떤 조직체에 이 진액이 꽉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진액이 가득하고 활동이 왕성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은평양비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건강하죠. 이렇게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바로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통증에 대해서 이제 보면 왜 아프냐라고 하는 내경에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오장졸통은 하기사용고. 갑자기 아픈 것은 어떤 기운이 그렇게 만드느냐? 기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경맥은 유행부지에서 경맥이라는 것은 흐르고 움직임이 쉬지 않아서 환주부류한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한기가 입경이 개지하여 원래는 한기가 들어올 수 없는데 내 기혈순환의 위기와 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한사가 경맥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어떤 빈틈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또 바로 쫓아내면 되지만 이게 머무르다 보면 아니면 사비불행해서 기혈의 순환의 흐름에 어떤 방해가 생기면서 개거, 맥, 외즉 혈소하고 거기에 혈이 공급되는 혈이 부족해지거나 개거, 맥, 중즉 기 불통이라 그러므로 졸련이 통이라. 즉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내 기혈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 한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어떤 자극에 의해서 경맥의 기와 혈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프게 된다. 즉 기혈순환에 찬 기운이 기혈순환에 문제가 됐을 때 찬 기운이 들어와서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뭐냐? 희노부절과 기억무도입니다. 너무 마음을 너무 이렇게 많이 쓰면 에너지 소모를 하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 이런 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뇌의 기혈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상하반성하는 이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한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한기가 들어옴으로써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한기라는 것을 꼭 정말 찬 거죠. 찬 거고 결국에는 내가 빈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게 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이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기혈이 이렇게 부족해지고 꽉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상하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 양기라는 게 꽉 채워지면 위고에서 움직이지 않고 꽉 채워져 있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양기라는 게 성질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움직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하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는 비고 차지기 때문에 풍안이 종지하고 풍안이 종지하게 되면 오래되면 수분들이 응결되어서 수음이 축하게 되고 아래가 더욱 수분이 축해지면 더욱 상력해서 화울되고 화울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풍자는 백병지시야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에는 내 양기, 내 기혈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이 시발점이 이 풍안이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기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통을 한번 제가 먼저 분류해 보겠습니다. 동통을 우리가 임상에서 크게 이렇게 한번 제가 분류해 봤습니다. 한열, 뻐근하다, 뜨끔거린다, 부종, 붓는다, 근육이 자꾸 긴장된다, 쥐난다, 뒤틀린다. 그 다음에 만져보면 진액이 부족한, 정열이 부족한 경우, 노폐물이 있는 어열, 담음, 아니면 스트레스, 기울, 스트레스, 기혈 부족.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1차원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런 게 전부 다 섞여서 온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찬 기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환자분의 병정을 보면 환부가 좀 차갑다라든지 따뜻하게 하면 좋다라든지 추위에 좀 약해서 추위를 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계지, 건강, 부자, 세신, 천호, 초, 강활, 독활 같은 거를 응용하는데 특히 여러 가지 약들이 있겠지만 세신, 이거 근골격기에 많이 쓰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갑자기 한 사이에서 딱 긴장이 될 때 이럴 때에는 세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호나 초는 오래된 경우에 씁니다. 그 다음 열이라고 할 때는 환부에 실제 열감이 납니다. 그 다음에 붉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체질적으로 저는 어떤 부상이 나타나면 옛날에는 저도 열감이 나타나고 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열감이 별로 없습니다. 아프기만 하지. 잠깐 열이 나지만 이게 체질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에너지가 양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면 이런 사람들이 잘 되죠. 그래서 이 환자들이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다라든지 또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싫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열의 어떤 개념인데 이럴 때 석고, 황금, 대왕, 황백, 작약 또는 감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내용이 중요하네요. 동시 접속자가 지금 중에 최고는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런 걸 해야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뻐근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보통 환자들이 찌뿌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저 말대로 얘기 안 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원장님 뻐근한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서울 사람들은 흉내를 모르고 어떻게 내더라? 저도 잘 서울말을 잘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뻐근하다고 하는 것을 풍습, 습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기가 중요한데 이럴 때 강활, 독활 한번 써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양인 약이지만 저는 체질 분문하고 한번 써보십시오. 추천해 드립니다. 피로도 싹 풀리고요. 마치 감기약 먹고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날 좀 개운한 듯한 해동피, 작약 이런 것도 좀 쓸 수 있고요. 오약, 의인, 위령선 조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습기를 보는 것들을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그 환부가 뜨끔거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서울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움찔움찔한다. 보통 허리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떤 깜짝깜짝 놀래는 듯한 이런 통증에는 대부분 기체입니다. 기체. 기운이 막힌 겁니다.
혈체도 있는데 혈체라는 거는 그러면서 욱신욱신하는 느낌이 동반될 때, 그래서 보통은 기혈응체라는 보통 표현을 씁니다. 기운이 우선이지만 혈도극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혐오색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뜨끔거릴 때, 그리고 주로 상부에 있다면 반하를 응용해 보시고 보약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약 중에는 속단도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속단, 여러분들 속단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단 보통 중국산을 많이 쓰시죠. 제가 다음에 속단할 때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국산과 중국산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기혈응체를 좀 통하는 이런 의미로, 금맥을 통하는 의미로 쓰신다면 꼭 국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약재가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부어있다 이런 의미는 함몰부종이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함몰부종을 해서 눌러서 바로 튀어나오는, 탱탱하다고 하면 실증이라고 표현하고, 쑥 눌러서 푹 꺼져 있다면 허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럴 때는 전부 다 습기이기 때문에 습기를 보는 의인, 방기, 창출, 목통, 택사 이런 걸 쓰고요. 하초 쪽에 습기가 주로 부어 있거나 할 때에는 환기도 쓸 수 있고, 그 관절 부위가 땡땡 부어가지고 통증이 극렬하다고 하면 감수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욱신욱신하면서 열감도 있거나 하면 대왕도 쓸 수 있습니다. 감수도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육 긴장. 환자분들이 쥐난다 표현합니다. 쥐난다. 근육 부분은 피가 잘 가는 곳이죠. 이 피가 가는 곳에 갑자기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 긴장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땡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목 아니면 특히 제일 많이 표현하는 데가 허벅지 뒤쪽, 함스트링 쪽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아니면 장단지 쪽에, 그럴 때 뻣뻣하다, 근육이 뻣뻣하다, 오그라 붙는다, 손가락이 오그라 붙는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근육의 어떤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긴장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작약, 그 다음에 대추, 대조, 모각 같은 걸 씁니다. 여기 생뚱맞게 작약이나 모가는 다 근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조, 이 대조를 상한론 하시는 분들은, 상한론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조를 금맥, 구련 뭐 이런 데 쓴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후세방 쪽으로 공부하시거나 사상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라는 거는 영양 부족한 것도 또한 근육에 문제가 됩니다. 근육에. 그래서 작약을 쓰는 것과 대조를 쓰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만, 대조는 순수하게 영양 공급의 문제입니다. 달달한 영양 공급. 그러니까 이 힘줄이라는 게 얼마나 허해지고 약해졌겠습니까? 많이 말랐다는 뜻이죠. 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뭐 일단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또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어혈약을 쓸 때에는 최근 중국의 처방들을 쭉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 뭐라고 하죠? 이미 고착화된 그런 병증은 거의 어혈을 내포하고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혈제를 많이 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요즘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수질, 홍화는 좀 쓰죠. 맹충, 뭐 이런 것들, 도인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 삼칠근은 지혈제죠. 아무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혈을 제거해 가지고 혈관이 긴장되고 수축되어 있는 것을 통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어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차가워져서 피가 응결이 된 거죠. 그래서 어혈을 없애는 것과 함께 온보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혈이 그런 개념인데요. 보혈, 행혈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더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됐거나 수술을 했거나 멍이 잘 들거나 정맥 노출하거나 월경과 관련됐거나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오래되었거나 고착화되었거나 요 경우에는 어혈을 같이 좀 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계부자도 같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음이라는 거는 이런 체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기체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담음이 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담음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통증에 거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체형적인 문제만을 내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체형적으로 좀 물살이 있거나 좀 살이 좀 많이 찌신 분들은 이런 거담지제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는 환자분이 딱 얘기할 때 우울하다.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우울증에 통증에 감작이 훨씬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의사가 반드시 그런 내용을 확인해야만 실수를 안 합니다. 우울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낫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우울하다, 답답하다, 소화기 자꾸 체한다, 그 다음에 변비, 기운이 자꾸 막히면서 변비가 있다, 불면이 있다 이럴 때 반드시 이런 기울과 스트레스 쪽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반화, 향부자, 지각, 길경, 소염, 행기지제 같은 거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처방은 향수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불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한의쉼터에서 이제 양진안치 하시는 분, 그 책을 내신 분도 이제 그 책을 보면 저도 샀거든요. 그분의 책을 보면 불면의 약효등, 합환피 이런 것들을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전혀 그런 약들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꽤 잘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서 주문해서 먹어봤어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날 먹고는 제가 테스트를 한다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늦잠을 잤습니다. 너무 잠을 잘 자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와, 동시 접속자가 17명이 넘었네. 와, 대박이다. 이런 거를 해야지 사람들이 보는구나. 이런 것들은 간간히 던져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혈부족, 무리하면, 기운을 너무 많이 쓰면 아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쌍화탕, 보중익기탕, 십전대부탕 등등 보약을 위주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절에는 관절액이 있습니다. 물론 근육에 머금고 있는 피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혈이 이것들을 이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자들 중에 보면 다리에 살이 빠지고 관절만 굵어지는, 실제로 이제 물이 붙는 게 아니고 관절만 부어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정혈 부족입니다. 손가락 관절도 그렇고요, 무릎 관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차거나 기체만 보면 처음엔 조금 나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혈 부족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런 환자들을 보면 피부색이 좀 어둡습니다. 칙칙한 색깔, 누런색인데 우리가 황금 누런색이 아니고, 지금 이거 약간 지금 제 바탕화면 요거에서 약간 요거의 어떤 밝은 색깔, 칙칙한 색깔, 이런 느낌 비슷합니다. 만지면 좀 거칠하고. 이런 분들 절대 약을 쓰시거나 치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건조하고 정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부항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거기에 자극을 강하게 준다든지 하면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환자가 반드시 치료받고는 안 좋다고 합니다. 지대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하면 아프고 쉬면 덜하다. 협착증 환자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여기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6미, 8미만 얘기해놨지만 여기 밑에 있네요.
육종령, 구기자, 하수호, 두충, 파고지, 인삼, 황기, 당귀, 청궁, 작약, 부작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죠. 이런 것들이 관절 질환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경우에 천호, 오공, 정갈, 진통이 안 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오공과 정갈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독하기 때문에 절대 많이 쓰는 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제 힘줄이 손상됐다. 이런 경우에는 속단, 두충, 오가피, 골세보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지금 계략적으로 어떤 관절 통증에 대해서 보는 거를 제가 분류를 해봤고요. 그럼 실제 우리가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상과 외감을 살펴봐라. 내상과 외감을 살펴서 이거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성정과 체질을 고려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기운 없는 사람은 아프다는 어떤 표현 자체도 기운이 없습니다. 원장님 아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성격이 와일드한 사람은 원장님 아프다 이렇게 너무 오버했나요?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어우 아파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이거 열이다. 이거 차다. 환자의 성정과 체질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을 고려한다는 게 꼭 체질만 고려한다는 게 아니고 환자의 통증을 얘기하는 그 느낌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체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증의 부위, 즉 어깨면 어깨, 목이면 목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해서 처방을 내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니가 해라 처방 복잡하죠. 네. 잘하려면 복잡하고요. 좀 쉽게 가려면 쉽게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같은 비율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옵니다. 그러면 그쪽 위주로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비증을 잠깐 볼까요? 예, 비증, 저림, 감각 이상을 우리가 비증이라고 하는데 비증에 대한 설명은 보면 사기, 사입어, 음즉, 비. 사기가 음에 들어온 겁니다. 음 부분에 양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이다거나 뭐 할 때 완전히 절이 이렇게 표현합니까? 절이나 지리하니 이상한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양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다음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비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통증의 상당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됐냐면 와추리 풍취지에 혈응어 부자는 위비라 혈행 부득 반기공이라 피가 움직여야 되는데 도리어 부득해가지고 도리어 그게 비어지는 게 피가 못 가는 기혈 음량이 전부 다 쫙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비어지면 비증이 온다. 즉 허증입니다. 허증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표현이 있냐면 비는 어떻게 생기는가? 기배괄 풍한습 3기가 잡지 합이 위비라 어지럽게 이렇게 서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비증이 되는데 풍기가 승하면 행비요 한기가 승하면 통비고 습기가 승하면 착비다. 즉 환자분이 얘기하기로 여기가 기어가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고 기어가는 건 아니고 취소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쪽 부위가 갑자기 아프면서 저리고 여기가 무거우면서 탁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리고 이런 어떤 특징이 있을 때에는 풍기를 보느냐 한기를 보느냐 습기를 보는 그런 특징을 같이 좀 첨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행비와 통비와 착비가 돌아다니느냐 정처가 없고 정처 없이 가는 사람아 이런 노래는 모르는데
자, 그 다음에 통증이 격렬하거나 차면 증감되고 열을 얻으면 감소되면 이건 통비고, 마목, 자기살 같지 않은 뭔가 뻣뻣한 그런 느낌이라든지 관절이 무거운 느낌, 통초가 이동하지 않는 느낌, 이런 게 전부 다 비증인데,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관절염, 디스크, 포획증후군, 중풍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보기 위해서는 비증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음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생기가 약하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비증과 관련해서는 너무 비증만 치료하는 그런 치료만 하면은 조금 환자분이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환습 이 사기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생기가 약한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늘 표현하지만 이 위기라는 게 이 초사이아인 같이 이 바깥쪽에서 외부에 이 사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꽉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죠. 이런 밀어내고 있는 이 모습이 약해지는, 내 생기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마 얼굴이 보면 오반인가요? 손오반? 오반이 지금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조금 화가 났네요. 찍찍. 어릴 때 참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차면 아프다. 불인 불통자는 병이 오래되고 깊이 있어서 영이지 행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영위지 행이 삽하고 경맥이 시소라 고로 불통이라. 피부 불령 고로 위 불인하고 기 한자는 양기 소하고 음기 다하야 여병상 이기라 고로 한야오 기 열자는 양기 다하고 음기 소하야 병기 승 하면 양조음한 고로 위비열이라. 여기 보면 불인 불통한 것은 이게 감각이 뭔가 이상이 있고 아프지 않은 것, 감각만 문제가 있는 것은 병이 오래되고 깊이 들어와 가지고 연기와 위기의 움직임이 삽해져서 경맥이 어떤 성그러져 가지고 거기에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비어이 성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피부가 불량, 결국에는 피부라든지 이런 데 기혈이, 특히 피라든 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감각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환기계지 오물탕에 보면 불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환기, 작약, 계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왜 이런 걸로 비증을 치료하는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증이 낫느냐? 이게 피부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비제골즉 중하고 근중 여기 보면 제맥즉 혈응이 불유하고 제근즉 굴이 불신하고, 환자분들이 굴이 불신하다고 돼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환자분이 자꾸 무겁다고 하죠. 그 다음에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기욱에 비증이 있는 거고, 피부에 있으면은 차고, 그러므로 구차 오자는 즉 불통이라. 범 비지류이, 여기 보면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봉한즉 충하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환자분들 중에 막 벌레 기어가듯이 감각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비증이 있으면서 뭐다? 한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데에는 따뜻하게 핫팩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여기에 뭐 게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프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의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 아프다고 하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거는 차고 기운이 막혔구나. 환자분이 시리다고 하는 건 차구나. 저리다고 하는 거는
순환이 약한데 풍안습이 들어온 거구나. 환자가 땡긴다고 하면 근맥에 혈이 부족하구나. 감각이 둔하다고 하면은 그쪽에 습기가 있구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하면 찬기운이 침범하였구나. 옮겨 다닌다. 한 곳만 아프다. 뭐 이런 등등도 있습니다만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임상적인 표현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증이 되는 과정을 보면 풍안습으로 인해서 기혈이 음체되고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해서 습열이 팍팍팍팍 생겼는데 이 습열로 인해서 이 습열이 점점 식어가지고 굳어지면서 식어가고 굳어지면서 이쪽에 이제 우리 출입이 안 됩니다. 양기혈의 출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항상 습기가 불이 나가지고 할 때는 항상 습기가 생깁니다. 그때 벌겋게 관절이 붓게 되는데 이럴 때는 그 과정에 따라서 염증을 잘 보든지 뭐 시키든지 이렇게 합니다. 풍안습은 왜 침범하는가? 즉, 우리 체내에 있는 위기염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막들이 약하기 때문이고 결국 이럴 때 풍안습을 치료하는 것은 기혈을 잘 보충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천호입니다. 결국에는 이 천호라는 게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식어서 굳어있는 놈들을 전부 다 깨어 부수는 이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천호라는 것을 잘 쓰면 여러분들 명의소리 듣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장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거풍습하거나 발표하거나 거습하거나 청렬하거나 보근골하거나 온양하거나 보기하거나 보진액 3초 작용에 작용하는 약들을 여기에 쭉 제가 한번 적어봤고 통증에 기본적으로 이런 약들을 기본으로 해서 씁니다. 이런 약들을 쓰고 실증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럼 이제 처방을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혈에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통증이 왔으면 결국에는 이제 풍안습에 의한 문제죠. 창출, 마황, 계지 같은 처방으로 따진다면 마황, 가축탕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실증에 쓸 수 있는 거고요. 마황, 의인 같은 것도 실증의 표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증에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허실로 오게 되면 결국 오적산에 보면 창출, 마황 같은 실증을 보는 약들도 있지만은 청궁, 백지, 건강, 당귀, 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약들이 들어갑니다. 작약도 그렇지. 작약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허실 협접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적산이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 다음에 삼기음이라는 게 결국 무릎이나 하지 쪽에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허증으로 가면 숙지왕, 두충, 우슬, 당귀, 구기자, 작약, 백출, 청궁 이런 것들처럼 전부 다 보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약들을 위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체에는 이제 독활기 생탕 같은 것도 기본약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증에 당귀, 작약, 숙지왕, 청궁, 인삼, 복령, 두충 이런데 기본 계지 이런 데다가 이제 세신, 방풍, 진교, 독활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